네, 안녕하세요. 카드안마기 포스TV 대표 홍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카드안마기 포스TV는 지난 16년 동안 전국으로 카드 단말기와 포스기, 키오스크를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였죠. LB 아카데미라는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무선 카드 단말기 주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업무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무선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처럼 개통을 해야 됩니다. KMCC 600Q 무선 카드 단말기는 통신사가 SK입니다. 그래서 SK로 저희가 개통 업무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는 무선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9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현대, 롯데, 삼성, BC,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우리 9개 카드사별로 가맹점 신청을 저희가 어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9개 카드사로부터 모든 가맹점 번호를 부여받았고요. 지금부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택배를 보내드릴 예정이고, 고객님께서는 그 다음날 화요일날 이 KMCC 600Q 무선 카드 단말기를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KMCC 600Q 무선 카드 단말기의 자세한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선 카드 단말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아마 좋은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KMCC 600Q 무선 카드 단말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로고, 코세스라는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KMCC 600Q.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가운데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안테나 표시가 떴죠. 통신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배터리양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LB 아카데미라는 업체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AS는 010-7900-9412는 저희 사무실, 제 휴대폰 번호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취소 버튼이 있죠. 이 거래 취소는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쓰는 게 거래 취소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다들 아시죠? 현금으로 계산을 한 고객분들 중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요청할 때 이 현금 영수증으로 들어가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용거래는요, 그 비대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불러주고 결제를 해달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비대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고객이 알려준 카드 번호와 그리고 유효기간, 그리고 금액, 그리고 그 고객이 원하는 할부 개월수를 눌러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 결제죠. 자, 그런 기능도 신용거래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료 버튼, 취소 버튼, 정정, 지운 버튼이 있죠. 이 지운 버튼은 숫자를 정정할 때 쓰는 게 지운 버튼입니다. 입력 버튼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금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죠. 2번에 현금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2번 버튼을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 현금 영수증을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지만, 여기 현금 버튼을 눌러서 똑같은 방식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래 취소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수 있지만, 여기 취소 버튼 있죠. 하얀색 취소 버튼 있죠. 여기를 눌러서도 똑같이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집계 버튼도 있죠. 집계는 일별 집계, 즉 하루하루 결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카드 단말기, KMCC 600Q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결제한 내역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기간별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를 볼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이제, 그쵸, 여기 이제 전원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고무로 되어 있어요, 이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리셋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조그만한 구멍이 하나 보일 겁니다, 여기. 자, 리셋 버튼을 통해서 그 리셋 버튼은 쉽게 말하면 재부팅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뾰족한 걸로 눌렀다 떼면 재부팅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오장떡 났을 때 재부팅을 통해서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뒤에 보면 배터리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
보통 서명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때 쓰는 서명펜입니다. 근데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유심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매월 통신비가 11,000원씩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배터리는 이렇게 이쪽 부분을 잡아서 당기면 빠집니다. 쉽게 누구든지 배터리를 교체할 수가 있겠죠. 자, 배터리 가격은 보통 한 1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배터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할 때가 오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바코드와 QR코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까지 결제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앞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카드 결제할 때는 이 부분에다가 카드를 넣어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카드 결제를 할 때는요, 칩 부분이죠. 이 칩 부분을 위로 가게 해서, 위로 향하게 해서요,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금액을 입력하세요라는 멘트가 나오죠. 금액을 입력해 볼게요. 3,690원.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입력. 그러면 결제가 되면서 여기에서 용지가 출력이 되죠. 출력됐죠. 이렇게 해서 밑으로, 자를 때는 이렇게 밑으로 또는 이렇게 비스듬히해서 당겨주시면 용지가 절단이 되죠. 자, 그 다음에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안에 용지가 들어갑니다. 용지 교체하는 방법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오픈을 위로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위로 이렇게 당긴 다음에 이거를 뒤로 잡아당기면 여기에 용지가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용지 넣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뜯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를 넣어줘요. 넣어준 다음에 그냥 닫으면 안 됩니다. 닫으면 안 되고요. 이 용지를 이렇게 반듯하게 앞으로 잡아당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뚜껑을 눌러주면 됩니다. 누를 때는 여기 KMCC UPQ라고 쓰여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힘껏 누르면 소리가 납니다. 딱 소리가 나죠. 그러면 용지가 제대로 장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이쪽은 백지가, 자, 이 백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넘기면, 앞으로 넘기면 용지에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할부 거래 계약서가 쓰여 있어요. 그 내용들이. 자, 그래서 글씨가 쓰여 있는 부분은 뒤로 가면 돼요. 이렇게 뒤로 간 다음에, 그리고 백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되겠고요. 뜯을 때는 이렇게 해서 밑으로 비스듬히 또는 이렇게 해서 비스듬히 잡아 당겨주시면 깨끗하게 절단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거래를 해볼게요. 자,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고객님에게 할부 계열수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직접 여기에 서명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5만원 미만의 결제 금액을 결제할 때는 모든 거래가 일시불이기 때문에 고객님에게 할부 계열수를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서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준점이 5만원이에요. 자,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칩을 위로 가게 해서 위로 향하게 하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깊숙이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금액을 누르라고 뜰 겁니다. 53,210원을 해볼게요. 어쨌든 5만원 이상 결제 금액입니다. 잘 보십시오. 금액을 누른 다음에는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할부 개월수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할부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고객님에게 여쭤보십시오. 자, 고객이 만약에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그냥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게 되면 그게 일시불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3개월 거래를 원하면 3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서명하라고 합니다. 서명은 손톱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서명되죠? 그러면서 용지가 여기서 출력이 됩니다. 출력됐죠? 밑으로 비스듬히 뜯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장의 카드를 결제를 해봤죠. 삼성페이 결제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삼성페이를 결제를 해볼게요.
자, 삼성페이는 어떻게 결제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스마트폰에 이렇게 넣어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뒷면을요,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뒷면을 자, 이렇게 한번 갖다 대볼게요. 자, 오른쪽 측면에 갖다 대어도 결제가 됩니다. 자,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뒷면을 오른쪽 측면 대볼게요. 자, 되죠? 네. 금액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2,369원. 자,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결제가 됐죠? 뜯어보겠습니다. 뜯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해서 비스듬히 당겨주시면 깨끗하게 절단이 되죠. 자, 지금까지 3장의 카드를 결제를 해봤습니다. 이제 취소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취소가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니까요.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취소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 있죠. 이 취소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하얀색 취소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거래 취소라고 있죠. 이 거래 취소를 눌러서 해도 됩니다. 자, 취소를 눌러볼게요. 여기.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확대해 볼게요. 취소 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뭐 신용,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취소도 가능합니다. 2번을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전 취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웹카드, 알리페이, 위챗페이, 뭐 제로페이, 뭐 이렇게 카카오페이도 취소할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지금은 제가 3번에 걸쳐서 신용카드를 결제를 했습니다.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과 3번입니다. 뭐라고요?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아니면 3번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 직전 취소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카드들을 취소할 때는 1번, 신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 직전 취소.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눌러볼게요. 자, 보십시오. 2,369원이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입니다. 자, 2,369원. 그죠? 나와 있죠? 카드 번호 나와 있고 여기 금액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건 승인 번호예요. 영수증에는 승인 번호가 있습니다. 승인 번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수증에요. 여기 보시면 승인 넘버라고 되어 있죠. 이 승인 넘버를 알고 있으면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승인 번호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영수증에서는.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거래 취소 다시 눌러볼게요. 자,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입니다. 직전 취소. 자, 승인번호 8자리 나와 있고 00282634 삼성카드 카드번호 금액 1번 진행. 자, 취소가 됩니다. 됐죠? 뜯어버리겠습니다. 취소가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2,369원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53,210원 그리고 가장 먼저 결제한 게 뭐였어요? 3,690원. 이 2장의 신용카드를 취소해 보겠습니다. 자, 거래 취소 눌러주시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직전 취소는 아니죠. 그 이전에 결제한 거니까 1번에서 하면 됩니다. 1번 누른 다음에 입력. 카드를 삽입하세요로 멘트를 하죠. 만약에 이분이 카드를 취소하기 위해서 올 수가 매장에 다시 재방문이 어려울 수가 있겠죠. 재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카드를 삽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이러한 것들을 등록해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기에서. 자, 카드가 있으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뭔 멘트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원거래 일자. 원거래 일자는 무슨 얘기냐면 그 카드를 언제 결제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결제 날짜가 언제입니까? 오늘 맞죠? 6월 29일. 만약에 어제 했으면 여기 정정 버튼, 지운 버튼을 눌러서 28일로 바꿔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24년 오늘이 06
8이죠. 어제는 28로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오늘이 29일이니까. 네. 자, 원거래 일자 개념 아시겠죠? 자, 원거래 승인번호. 그렇습니다. 승인번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53,210원을 지금 취소하려고 하는데 여기 승인번호가 있죠. 이걸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8자리 0000-2132 2132입니다. 입력. 자, 금액은 53,210원. 금액 눌러준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개월수가 아까 몇 개월로 했나요? 여기 보시면 3개월로 했죠. 3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3 입력. 취소가 될 겁니다. 서명해야 되겠죠. 서명. 취소했죠. 됐습니다. 그래서 53,210원 마이너스가 붙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취소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결제한 게 3,690원이죠. 자, 취소, 거래 취소. 여기를 눌러도 되고요. 여기 하얀색 버튼, 취소 버튼을 눌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신용이죠. 그 이전에 결제한 거니까. 이건 맨 마지막이 아니죠. 그 이전에 결제한 거니까 1번 신용에서 하시면 되겠죠. 자, 1번 눌러준 다음에 입력. 카드를 삽입하세요. 만약에 그 고객이 올 수가 없으면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자, 카드가 있으니까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원거래 일자. 그죠? 오늘 날짜 맞죠? 입력하시면 되고, 어제 결제했으면 어제 날짜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원거래 승인번호 똑같습니다. 보시면 승인번호가 다 영수증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000-66546 이렇게. 자, 입력. 금액은 3,690원이었습니다. 입력. 취소가 되겠죠. 취소하는 방법 아시겠죠, 이제?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렵나요? 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처음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영상을 청취하면서 좀 말 좀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답답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뭐 다 하는 얘기를 저렇게 20분 동안 20분 동안 계속해서 말을 할까, 이렇게 불평불만을 토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드단말 포스TV는요, 처음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운영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한번 발행을 해볼게요. 현금 영수증은요, 여기 현금 영수증을 눌러주면 됩니다. 물론 여기 현금 영수증을 눌러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 2번에 현금으로 쓰여 있죠. 2번을 눌러서 현금 영수증 발행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현금 영수증이 어떤 개념인지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즘에 카드 계산을 할 때 카드로 계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간혹 현금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현금 영수증을 부탁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소비자 소득공제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 고객분들이 알아서 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고객이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어요. 카드로 결제한 게 아니고. 그러면 여쭤보십시오. 고객님, 현금 영수증을 소비자 소득공제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소비자 소득공제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사업자 지출증빙을 해드릴까요? 라고 여쭤보면 고객분이 답변을 할 겁니다. 아, 저는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사업자 지출증빙을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소비자 소득공제는 그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그 고객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금액을 입력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경우를 소비자 소득공제라고 하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고객님, 소비자로 해드릴까요? 사업자로 해드릴까요? 아, 사업자요. 알겠습니다. 2번. 자, 이때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라고 여기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객님 사업자 번호가 몇 번이죠? 네.
4102541208이라고요? 알겠습니다. 20만원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사업자 지출증빙이라고 되어 있죠. 지출증빙은 말 그대로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한 영수증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회원번호에 사업자 번호가 들어가 있죠. 4102541208 그리고 거래일치가 나와 있고요. 6월 29일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4102541208이라는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현금 영수증이 어떻게 발행을 하는 건지. 자,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취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현금 영수증 취소 일단 버튼 눌러주시고 2번에 현금 영수증 있죠.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로 했나요? 소비자로 했나요? 발행을? 그렇죠. 사업자로 했죠. 2번. 그리고 거래 취소겠죠? 1번. 자, 사업자 번호 입력해야 되겠죠? 고객의 사업자 번호 802531208 사업자 번호 눌러준 다음에 원거래 매출일자 아시죠? 원거래 일자가 무슨 얘기예요? 그 현금 영수증 사업자 제출증빙 현금 영수증 발행을 언제 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오늘 했죠? 그러니까 그냥 입력 버튼 눌러면 되겠고요. 승인번호 현금 영수증에도 승인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승인번호라고 있죠. 이걸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1303 6 5 949입니다. 이렇게 입력. 금액은 20만원이었죠. 역순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 취소가 되겠죠. 1번. 됐죠? 보시면 현금 영수증 지출증빙이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20만원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살펴드릴 게 이겁니다. 뒤에 보시면 스캐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캐너를 통해서요. 카카오페이와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한번 결제를 해볼 텐데요. 이 스캐너의 기능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바코드 있죠. 바코드와 QR코드를 읽는 장치입니다. 바코드와 QR코드를 읽는 장치예요. 그래서 바코드, QR코드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카카오페이죠. 그리고 제로페이가 있고요. 네이버페이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가 있습니다. 자, 그런 그 결제 수단들이 바로 이 스캐너를 통해서 바코드와 QR코드를 읽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물론 카카오페이도 있겠지만요. 요즘에는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신한카드죠. 보이시죠? 신한카드. 이게 웹카드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소비자층들은요. 본인의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죠. 본인의 카드의 웹을 다운받고 그 다운받은 웹에다가 본인의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웹카드 결제 방식이에요. 자, 웹카드 결제 방식도 바코드, QR코드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눌러볼게요. 신한카드고요. 여기 보시면 바코드. 자, 잠깐만요. 보시면 아이고. 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QR코드로 또는 바코드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 이렇게 바코드를 내밀면서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바코드와 또는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가 이 바코드와 QR코드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바코드와 QR코드를 읽으려면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신용거래 있죠. 신용거래를 눌러주시고 1번
자, 신용거래 누른 다음에 5번 간편 결제 자동이라는 게 있죠. 5번을 눌러주시고, 자, 간편 결제 자동은 어떤 거예요? QR코드와 바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5번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때 바코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떴죠. 이 바코드를요, 자, 뒤집어 보면 이렇게 스캐너에 이제 불이 들어왔죠. 이 스캐너를요, 읽히면 돼요. 이 스캐너를 이렇게 이 QR코드에다가 갖다 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잠깐만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네, 제가 신한카드를 한번 결제를 해보니까 어떤 이유에 의해서 결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QR코드 또는 바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자, 이 LB 아카데미라는 업체가 아직 카카오페이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결제하는 방법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결제하기 비밀번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바로 간편 결제, 즉 바코드와 QR코드 결제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바코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용거래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간편 결제 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5번 눌러주시고 금액을 일단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 이때 바코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떴죠. 그러면 뒤집어 보면 바코드에 이제 불이 들어올 거예요.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등록 가맹점은 떴죠. 왜 그래요? 바로 카카오페이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결제가 안 되는 것 뿐입니다. 만약에 결제가 됐다고 한다면, 가맹점으로 등록됐다고 한다면 결제가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KMCC 600Q는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는 무선카드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선카드 단말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선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업무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개통 업무입니다. 이 무선카드 단말기는 통신사를 끼고 통신이 이루어지는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처럼 개통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KMCC 600Q 무선카드 단말기는 통신사가 SKT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9개 카드사별로 가맹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도 저희가 고객님을 대리해서 저희가 대신 신청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